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황필구 신부입니다. 이제 거의 여름이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동안 정신없이 일만 하느라 쉬지도 못하신 분들은 어디든가 좀 떠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할 것 같은데 시국이니만큼 어디 멀리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처럼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놀 땐 또 확실히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더 아주 좀 근질근질하죠. 작년 한 해 동안 여행도 못하고 참 우울했어요. 심지어는 피정도 못했어요. 올해는 다행히 피정의 집들도 오픈을 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조용한 기도하는 시간 또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같이 본당 사목하는 그런 사목자들은 특히 그런 연중 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올해 여름에도 어디 해외로까지는 아니라도 국내 어디 좋은 곳들 좀 찾아서 다녀볼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가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하고 여행 썰 한번 또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모르겠네요. 아직도 마음 편히 여행 다니기는 어렵지만 저와 함께 오늘도 멋진 곳들 방송으로나마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경험한 것들 이야기해드렸죠. 너무 많지만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나누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왕 스페인으로 온 김에 스페인의 다른 지역으로 오늘은 가볼까 해요.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 길은 스페인 북부 지역을 걷게 되는데 스페인이란 나라의 영토는 굉장히 넓고 사실 지금이야 스페인이라고 통하지만 과거에는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었고 다른 문화에 다른 언어들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또 바르셀로나 편에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시고 일단 스페인 지도에서 안달루시아를 검색하면
남쪽 지역에 경계를 해서 나타날 거예요. 오늘은 안달루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는 자치권이 있는 스페인의 주예요. 고대 때부터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던 곳이고 주목할 점은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무슬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적인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스페인 하면 가톨릭적인 면을 많이 떠올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안달루시아 지역은 무슬림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지금 이따가 또 한번 볼 거지만 그런 건축의 잔해들도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안달루시아 광역 자치구의 수도는 세비야예요. 세비야. 먼저 세비야로 가봅시다. 세비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가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TV에서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배우 김태희 씨가 우리 김태희 자매님이 나오는 모 광고에서 배경이 됐던 곳인데 바로 스페인 광장이에요. 세비야의 스페인 광장, 아주 빨간 치마를 입고 플라밍고 춤췄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바로 거기가 세비야의 스페인 광장입니다. 사실 스페인 광장, 그러니까 플라사 데 에스파냐는 어딜 가나 있어요. 스페인에 대도시부터 작은 마을들 어디 가도 스페인 광장은 있는데 여기 세비야의 스페인 광장이 가장 유명하고 또 제가 보기에도 독특하면서 가장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비야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 바로 주교자 성당이에요. 고딕 양식의 정말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성당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커다란 성광이 있어요. 우리 성시간 할 때 그 쓰는 성광,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거 아닌가 싶은데 전 세계 은 세공품 중에는 가장 크다고 해요. 세비야 주교자 성당 자체도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로 하여튼 크대요. 근데 어딜 또 가면은 항상 세 번째로 큰 성당 이런 데가 굉장히 많긴 해요. 언제 한번 좀 이 면적들 다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 세비야 주교자가 유명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여기에 콜럼버스 유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콜럼버스 다 아시죠? 콜럼버스 무덤이라고 봐야겠죠. 콜럼버스는 아시겠지만 페르난도와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신항로 개척에 나섭니다. 엄청난 자원이 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여왕을 설득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대신에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모든 금은 보화들의 20%는 보장을 해주세요라는 이제 그런 조약을 맺죠. 산타페 조약이라고. 아마 처음엔 좋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렇게 정말 듣던 대로 보물들을 발견하고 또 스페인으로 갖다 주고 하면서 물론 그 이제 신대륙의 그 원주민들 학대해서 얻은 것이긴 하지만 사실 스페인 왕궁이나 성당들에 있는 금 또 은은 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 원주민들한테 착취해 온 거예요. 어쨌든 이후에 이사벨 여왕이 죽게 되면서 콜럼버스는 이제 왕실의 후원을 못 받게 돼요. 그래도 콜럼버스는 계속해서 금은 보화를 찾아서 항해를 하다가 죽게 되는데 유언으로 다시는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유언대로 무덤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중에 떠 있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결국엔 스페인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고 과연 인류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버리게 되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주교자 성당 한켠에 이렇게 그의 유해를 안치시켜 놓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대항해 시대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전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 유튜브 역사 강의 구독하시고 들으시다 보면 아주 흥미진진하게 대항해 시대에 대한 이야기 조만간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깨알 홍보예요. 자, 갈 길이 먼데 너무 지체하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 코르도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은 곳은 여기 코르도바 주교자 성당이에요. 코르도바 모스크 주교자라고 불러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무슬림 지배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에요. 건물 내부랑 또 외부도 보면 막 섞여 있어요. 모스크 양식이랑 고딕 양식이랑 아주 절묘하게 안 어울리는 듯 희한하게 멋있어요. 과거에는 지배권이 바뀌면 당연히 문화 권력이 바뀌는 건데 문화는 종교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복지의 종교시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종교시설을 그 위에 지어버려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전에 가톨릭 성당을 짓고 그랬던 것처럼 터키에 가보시면 그 하기야 소피아 아시죠? 원래 거기는 성당이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그냥 뮤지엄으로 쓰다가 지금은 다시 모스크로 쓰고 있죠. 자, 코르도바 모스크 주교자가 그래요. 가톨릭이 지배할 땐 성당이었다가 무슬림들이 와서는 성당을 허물고 모스크를 짓고 다시 가톨릭이 와서 또 성당으로 바꾸고 그러는데 이 좀 아까운 거예요. 보니까 부인할 수 없이 그 독특한 멋이 있거든요. 모스크에도. 그래서 일부 좀 남겨놓고 성당으로 개조하고 그랬더니 지금의 모습이 된 거죠. 그리고 코르도바에서 유명한 건 속꼬리찜. 속꼬리찜. 음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속꼬리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일단 기름지고 또 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요령을 알고 잘 쓸 수만 있으면 정말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죠. 이제 고기가 넘쳐나는 이 미국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굳이 뭐 찾아서 속꼬리 뭐 먹진 않겠지만 아무튼 한국 사람들 또 유럽 또 남미 등등 여러 지역에서 즐겨 먹는 속꼬리 악스테일이라고 하죠. 안달루시아 스타일로 혹시 가보시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라나다라는 도시로 향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엔이라는 작은 도시를 저는 거쳐갔어요. 저는 차를 렌트해서 다녔기 때문에 자유롭게 어디든 뭐 내키는 데도 들려서 잠시 보고 가고 그랬는데 이 하엔이라는 곳이 뭐 특별하게 유명한 건 잘 모르겠는데 언덕이 있고 그 위에 옛 성체가 하나 있어요. 크게 언젠가 전쟁 때 썼던 곳이겠죠. 지금은 관광객들한테 뭐 그저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 전망대 같은 그런 곳으로만 여겨질 테지만 둘러보니까 감옥으로 썼던 방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전시에 사용했던 성체니까 포로들을 가뒀던 그런 감옥소들이 있어야 했을 거예요. 이제 거기 안내문들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당시 상황들을 제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그랬는데 당시 뭐 포로들을 좀 학대했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서 제공해줬던 음식이 빵 조금 하고 물 그리고 와인 한 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에? 와인? 우리가 생각할 때 와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클래스가 있는 술이잖아요. 분위기 잡고 마시는 그런. 아니 포로들을 학대했다고 했으면서 와인을 제공했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런 거예요. 이태리에서는 감옥에서 죄수들한테 뭔가 최소한의 음식이라고 하면서 제공해 주는 게 빵 한 조각과 에스프레소 이렇게 준대.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인이나 에스프레소는 비싸고 고급지고 폼도 좀 잡으면서 즐기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매일 마시는 거, 매일 먹어야 되는 거. 심지어는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할지언정 최소한으로 줘야 하는 거. 이게 다른 거죠. 아무튼 그런 흥미로운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꼭 먹어야 하는 거,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시겠죠? 자, 그라나다로 갑니다. 그라나다는 이제 가장 유명한 볼거리가 있는데 바로 알함브라 궁전일 거예요. 알함브라 궁전. 13세기에서 14세기에 왕의 저택으로 지어졌고 무슬림들이 물러난 이후에 르네상스식 건물이 일부 추가되기도 했어요. 무슬림과 스페인 건축이 합쳐진 모습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지만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의 그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아주 멋지고도 독특한 건축과 장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전망대가 있어요. 니콜라스 전망대라고 하는데 그라나다 시내도 볼 수 있고 어두워지면 이제 멋지게 조명이 비추는 알함브라 궁전 야경도 아주 추천할 만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는 타파스 문화가 있다고 했죠. 와인이나 맥주 한 잔에 작은 접시에 이렇게 나오는 음식이 나오는 함께 즐겨 먹는. 여기 그라나다에서는 바에서 술 한 잔을 주문하면 타파 한 개가 무료로 나와요. 주는 거예요, 그냥. 물론 뭘 주는지는 이제 주인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술 시키면 안주 공짜. 뭐 그런 식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대충 나오는 게 아니고 꽤 괜찮아요. 본격적으로 식사하기 전에 에피타이저처럼 와인 한 잔에 간단하게 음식 먹기에 부담이 없는 곳, 바로 그라나다입니다. 자, 이제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해안가로 한번 가볼게요. 네르하라는 휴양 도시가 있어요. 지중 햇살이 강한, 하지만 바다 색깔이 너무너무 멋진 곳이고 이 네르하에서 조금 올라오면
프리힐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스페인의 산토리니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그리스 산토리니처럼 온통 이 하얀 집들이 언덕 위에 지어져 있는데 좁은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아주 분위기가 괜찮아요. 인생샷 찍을 수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참 괜찮을 곳이에요. 그 다음에 말라가라는 조금 더 큰 해변 도시로 갑니다. 해수욕장 있는 뭐 해변 도시 뭐 그럼 좀 뻔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별 큰 기대는 없이 갔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좋았어요. 말라가 다른 곳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여기 말라가에서 보냈습니다. 뭔가가 좀 달랐어요. 일단 음식도 너무 좋아요. 특히 해물이, 해산물이. 그리고 스페인 남부에는 달달한 와인을 많이 담그는데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런 달달한 와인들을 오크통에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조그만 잔에 주문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닷가로 가면 이제 말라게타 해변이 있는데 아주 멋집니다. 지중해 이제 그 푸른 햇살, 바다 아주 일품이에요. 자전거 하루 대여해서 한 바퀴 돌아보면 정말 좋아요.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브롤터로 갑니다. 지브롤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브롤터는 영국령이에요. 영국 땅이라고요. 스페인 땅이 아니고 들어가려면 국경을 넘어서 가야 돼요. 여권 보여주고 차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좀 여유롭게 시간을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신기하게도 국경지대에 넘어가는 그 줄, 그 도로를 활주로가 가로질러 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땅이 좁잖아요. 작은 그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비행기는 떠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국경 초소를 지나는 그 찻길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 시간에는 활주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줄 서 있는 자들이 비행기가 온다 싶으면 다 멈춰야 되는 거죠. 비행기가 뜬다.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찻길에 그 차 멈추는 것처럼. 그래서 더 차가 많이 막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아무튼 지브롤터로 입성을 하면 벌써 영국 분위기가 나요. 빨간 그 공중전화 부스도 보이고 영어랑 스페인어 전부 자유롭게들 쓰고 통화도 유로가 아닌 파운드를 씁니다. 그 바위 언덕이 있는데 이제 거기로 가면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주 멋진 바다가 잘 보이고 잘 보면은 그 멀리에 그 모로코 땅이 보여요. 모로코가 지중해 건너서 보이는 아프리카 땅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 지브롤터 바위 언덕에 가면 원숭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원숭이들이. 걔네들이 아마 그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애들이라고 하는데 가방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먹을 거 달라고 하면서 막 이제 달려드는데 가방까지 뺏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뺏기면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숭이를 못 따라가요. 아무리 빨라도. 자, 그 다음에 헤레스 델라 프론테라라는 곳으로 가요. 헤레스 델라 프론테라. 그냥 헤레스라고 부를게요.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쉐리예요. 쉐리. 여러분들 쉐리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양 음식 하면서 요리에 쓰기도 하고 사실은 식전주,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마시는 혹은 식후주로 되게 마시는 그 쉐리주, 쉐리 와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 술이에요. 쉐리. 헤레스에서 만드는 술이죠. 그러니까 와인에다가 브랜디를 섞어서 알코올 도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주정 강화주라고 해요. 주정 강화주. 숙성 기간이나 당도에 따라서 여러 단계가 있는데 아주 드라이한 피노라고 마셔보면은 정말 그 단맛이 1도 없어요. 그런 피노라는 그 쉐리부터 해서 아주 끈적끈적할 정도로 여러분 아이스 와인 보셨죠? 그렇게 이제 달달한 그 페드로 히메네스라고 하는 그 여러 단계가 있어요. 이 쉐리 와인을 숙성했던 오크통에 술을 담아서 일정 기간 숙성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 오크통에다가 이제 위스키나 브랜디를 또 많이 숙성해서 마실 수가 있는데 그럼 또 그 특유의 달콤한 그 유러피안 참나무 향하고 쉐리 와인의 그 달콤한 향이 배게 돼요. 한때는 쉐리 와인이 전 세계적인 와인이었던 그 시절도 있었는데 뭐 스페인 내전이나 다른 여러 상황들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쉐리 와인을 이제 그만큼 마시지도 않게 됐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쉐리 오크통도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쉐리 오크통에 의존하던 스카치 위스키 값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헤레스에 가면 그 쉐리 와이너리들이 여럿 있는데 저도 그곳을
한 곳 띠오빼빼라는 곳에 들러서 투어도 하고 시음도 해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론다라는 곳으로 갑니다. 뭐 크게 뭐 희한하고 특이한 건 없고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 그게 제일 유명하죠. 뿌엔테 누에보라고 하는데 뿌엔테는 다리, 누에보는 뉴,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새 다리,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다리겠죠. 18세기에 그 아치형의 형태를 지지로 기반을 해서 지어졌고 이제 도시와 도시 그 협곡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로 쓰고 있어요. 절벽 근처에 그 식당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그 웅장한 다리를 감상하면서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다리 밑으로 하이킹 하듯 내려가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밑에서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위에서 보는 거랑 또 밑에서 위에 올려 보는 거랑 또 다르니까 저는 이제 운전해서 편하게 갔지만 또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의 곳곳을 여행했던 이야기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스페인의 여러 지역을 다녀봤지만 여기 이 안달루시아는 확실히 북부의 바스크, 또 카탈루니아, 갈리시아 같은 곳들이랑은 많이 달라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무슬림 잔재, 무슬림 문화의 잔재 때문일 텐데 여행의 묘미라는 건 어쨌든 어떤 다름을 경험한다는 것일 텐데 그 매력일 텐데 그래서 변화나 성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행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TV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집에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스페인 안에서도 더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안달루시아 같은 곳이 더없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하는 여행 즐겨오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멋진 곳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내 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